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 이야기 해볼 텐데요.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지역은 울진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리튬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튬 섹터 전반적으로 전일과 대비했을 때 2%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튬 관련 종목들 마감 상황입니다. 먼저 EV 첨단 소재가 플러스 18%로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도 지에넌 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까지 큰 시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면 해인이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해인? 건설기계 섹터가, 건설기계 종목이 왜 여기에 엮이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해인 자원이 과거 울진 광산과 선광 설비 보유를 했던 것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 해인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튬에 이어서 리튬 광산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을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태양광에 이어서 오늘장 풍력주도 시세를 보여주면서 CS 베어링은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수소 쪽으로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수소 시대가 다가온다,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10년 후에는 수소차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발전 속도에 비유하면 수소차가 10년 전에 전기차 정도까지 도달했다라는 판단이 쓴 건데요. 수소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소 산업의 확장과 기술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2021년, 2022년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만 대, 그리고 액화수소 충전소 70개소의 보급을 내걸었고요. 수전의 기술도 현 60%에서 30년까지는 100%로 높이겠다라는 안을 내세우면서 급증을 예상한 겁니다. 수소와 함께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슈가 올라왔던 리튬주, 그리고 이슈에 이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 줄 세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1월 12일 줄선 종목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줄 세워볼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 왼쪽에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오른쪽에 김태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현재 1월 12일 수익률 대결 현재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태훈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있으면 총 수익률 10%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세스 종목 하나로는 플러스 10.36%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맥스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첫 출연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현재 KG 이니시스. 어제는 좋은 수익률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8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광현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총 수익률 11.99%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스토리는 여전히 플러스권에 있고 삼진은 마이너스 2.50%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월수팀 넘어가 볼게요. 박수원 매니저입니다. 현재 총수익률 12.71%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포트에 4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꾸준하게 8%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총 수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가지 싶은데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 48% 달려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SKI 테크놀로지는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요.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 아직까지도 플러스 23%,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오늘로 이제 포트에서 편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다음에 김민성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9.61% 달려가고 있습니다. 4종목이 포트 내에 있고요. 새롭게 진입했던 아가방 컴퍼니 플러스 2.12% 달려가고 있네요. 네. 자, 이제 포트 리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윤 매니저님, 코스스가 10%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아, 예. 자리를 바꿨는데 스윙이 좋아졌어요. 이게 자리가 확실히 이게 풍수지리설이 맞는 것 제 같아요. 옆은 안 맞는 예. 걸로. 예. 맞습니다. 이거 확실히 안 맞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제 코세스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XR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마이크로 LED 이제 리페어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어차피 뭐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전략들이나 전반적인 이 차트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좀 거래량이 실린 상황에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결국에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올 이제 CPI에 대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런 경계감이 좀 대부분의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계속 유지를 좀 하고 네. 이 익절 가격만 이제 1,100원 정도로 조금은 낮춰가지고 좀 눌릴 수는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이제 1,100원 정도 지켜주면은 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사이믹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차트의 내용들을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 이제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셀루메드 같은 그런 기업들도 좀 모아간다면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결국에는 좀 분할로 접근해서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지금 정도의 조정은 뭐 거래량 없이 빠지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양봉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때가 아마도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세가 기대되는 사이맥스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에 김병진 매니저 첫 번째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KG 이니시스. 네. 이거 그냥 플러스권에 있는 것만으로도 김태훈 매니저님 부러우시죠? 오자마자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저도 어떠신가요? 저는 그럼 오자마자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런가요? 김병진 매니저님. 김병준 매니저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김태현 매니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 달 대결에서 이길 거라 보세요? 질 거라 보세요? 매니저님이. 이번 달 대결에서 이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KG 이니시스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어제 성격을 이야기 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종목을 좀 깔아두고 그다음 좀 단기적인 종목 소형주도 좀 편입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3.2% 정도 나옵니다. 지금 예금 금리로 봤을 때 한 3.9% 정도 되죠. 주가가 더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사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좀 강한 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을 좀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오늘 0.8% 정도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예. 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상승 나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알겠습니다. 홀딩. 네. 네, 또 이번 달 김태현 매니저를 이길 도전을 하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오늘 종목이 또 상당히 궁금한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김태훈 매니저님을 잠시 놀렸더니 채팅창에서 놀리지 말아라. 정보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놀리지 말아라 이렇게 네.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정보 왕입니다, 김태훈 매니저님. 네,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셔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네. 이렇게 막 설명드리고 있던 기업들 사실 주가는 되게 잘 가거든요. 지금 뭐 채팅방 보시면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좀 여기만 나오면 제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는지 위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곳에서는 잘합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률 네.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대 보여주고 있고 저도 가끔 무료 방송 놀러 가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주식이 뭐 물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네. 주식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참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재밌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소폭 이렇게 한 번 팡 크게 오를 날도 있지만 조금 보합권에 오르는 날도 포함해서 7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가 되는 CPI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관문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이 관문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 힘을 많이 못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태윤 매니저님 오늘 증시 어떻게 재밌게 좀 풀어주시죠. 자,
어떻게 재밌게 풀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나요? 재밌게 방송이 보셨나요? 그 너튜브처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막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게 TV를 타다 보니까 이게 네.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뭐 풀어드려야 된다면은 뭐 재밌게 그냥 얼굴이 좀 재밌게 생겨가지고 어차피 뭐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려도 네. 뭐 다 웃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수급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사실 매매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좀 순환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테마가 올라가더라도 대장주는 한 2등주 정도, 후속주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막 옛날처럼 막 유동성 풍부했던 그 시기처럼 막 3등주, 4등주, 물론 아니면 어떤 테마면 다 같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그러니까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연속성이 좀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할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워낙 많이 이전부터 팔았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코스피 이런 퍼라고 할까요? PER 쪽에 관련해가지고도 뭐 좀 비싸지는 않다라는 좀 의견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큰 이벤트 CPI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은 일단 지금 헤드라인 6.5%, 코어는 5.7%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도 될지 아니면 그래도 역시나 조심해야 될 이벤트일지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래도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예상치는 6.5,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대로 나와도 사실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하회해야 된다, 오늘? 네, 좀 네. 더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그쵸. 좋다. 네, 왜냐면 네. 이제 글로벌 교역 전망이 나왔는데, 뭐 작년 3분기는 되게 견조했는데 4분기는 둔화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글로벌 교역 전망이 둔화가 됐다는 건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할인율을 더 이제 더 얹혀서 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물론 코스피 뭐 퍼가 뭐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만큼 할인율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기조가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이게 그냥 주르륵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간 상승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한 달간 뭐 하락했다가 한 달간 상승했다가 이런 흐름을 코스피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상치대로 나오면 뭐 일단 시장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본충실님께서도 근데 오늘 CPI가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온다 해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보자면 내일 국내 시장 빠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또 든다고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전약 후강으로 오전에 빠진 거 말아 올릴 것 같은 힘 좋은 국내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또 이제 내일 한은의 금리 인상도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준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려운 주인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 시장을 올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거의 뭐 기관,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기관 외국인들이 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이러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거라 기관 외국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넥서스님이 만약 내일 시장에 떨어질 거를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내일 줍줍의 기회가 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국내 증시가 체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고 해도 월요일에는 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줍줍의 기회 될 수 있을까요? 떨어진다면? 지수가? 재밌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진정성 됩니다. 있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줍줍이에요. 저희 네. 되게 예. 매니저님 뜻대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주시면 이제 됩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CPI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6.5%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하고 있고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12월 CPI 같은 경우에는 6.5%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전 달에 11월 CPI가 발표됐었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회되면서 증시가 좀
큰 폭의 좀 폭등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기대치가 이번에 좀 7.1%, 전월 이제 7.1%에서 이번에 6.5%, 한 0.6% 정도가 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좀 이미 좀 올라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 좀 높게 나온다 한다면 최근에 좀 올랐던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반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두 달 연속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좀 좋아했죠. 그러니까 증시에서 좀 좋게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네. 또 비슷한 좀 흐름이 좀 있었어요. 이게 두 달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면서 이제 세 번째 달에 좀 좋아지겠다.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기대감이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CPI가 예상치보다 확 높게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선 이번 달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다음 달 초에 있을 2월 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제 그 25bp 쪽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도 높겠지만 그 부분 네. 그리고 지금 3월 달 FOMC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할까요? 25bp 금리 인상 확률을 60% 정도 후반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월 달과 3월 달 25bp씩 두 번을 올린다면은 이제 금리는 이제 5% 정도까지는 맞추는 거고요. 네. 결국에 그럼 이번 달 12월 CPI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그런 좀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이 가이던스나 약간 이런 좀 전망치라고 할까요? 네. 그거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한 40분이면 바로 결과가 맞아요. 나오니까 CPI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가 또 큰 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광산을 발견했다 하면서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기 이슈인 것 같아서 김태훈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이슈 나오면은 이게 단타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죠.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이 결국에 커야지 단타 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성장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뭐 이런 관련주로 부각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노텍이나 뭐 해인 갑자기 해인이 튀어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해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자회사 해인 자원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관련주로서 약간 부각이 되면서 했던 건데 네. 해인자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작년인가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이 파산 신청을 좀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28일 날 출자법인 회생 절차 및 파산 관련 신청 공시를 게재한 바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 리튬 쪽으로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네. 조금은 시장에서 오래 있는 그런 좀 전략은 조금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인 관련해서 리뷰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일지 만약에 또 강하게 움직인다면 또 줄선 종목 통해서 그때 또 리튬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였습니다. 연일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이쪽 안에서 김현준 매니저님 봤을 때는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력이 좋았으니까 다음날 태양광이 좋고 네. 또 풍력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리튬 관련주도 올랐지만 그래서 리튬도 뭐 신재생에 들어갈 수 그쵸. 있겠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고 뭐 조만간 저희 나라의 그 경찰차도 슈퍼카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얀 석유가 나온다고 하니까 깜짝 그렇죠. 뭐 놀랐고. 하얀 석유가 리튬이라고 하니까요. 네. 네, 일단 뭐 신재생 요런 쪽은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그나마 뭐 태양광 요쪽은 뭐 실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풍력이나 뭐 그 외 수소나 뭐 이런 쪽들 저는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뭐 이슈 나왔을 때 급등하고 떨어지고 사실 2차 전지가 딱 그랬거든요. 2차 전지가 뭐 박스권을 흐르면서 네. 뭐 움직이다가 LG화학이 뭐 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면은 딱 알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래서 태양광은 좀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LG화학 주가를 볼까요? 주가를 보시면 예전에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흐름 보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월봉상으로 2016년, 17년, 18년 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실적이 나오고 물론 뭐 금리 인하의 효과도 있었지만 실적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소나 기타 뭐
풍력이나 이런 네. 테마는 이슈 있을 때 박스권, 뭐 눌림 많이 좀 저렴해졌을 때 뭐 접근한다거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풍력, 태양광 그 외 뭐 원전이나 수소를 꼽을 수 있겠죠? 김태윤 매니저님 단답으로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 그 외. 그 외. 그 외? 네. 그 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소. 수소. 매니저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찾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자료 찾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놓은 거죠. 아, 네, 제가 알겠습니다. 단답으로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정말 단답으로만 좀 대답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리튬과 신재생 에너지 두 가지 섹터에서 탑3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각각 매니저들의 선택은 어떤 섹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태훈 매니저님, 리튬과 신재생 에너지 어떤 거 선택하셨나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하겠습니다. 에너지. 김병진 매니저님은요? 저도 신재생 에너지. 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탑3가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리튬은 오늘 진짜 너무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김병진 매니저님? 단타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금양이나 뭐 미래나노텍이나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제가 그게 만약에 500% 수익 중이다 하면은 저는 그거를 더 사서 올릴 것 같아요. 주가를. 좀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장중에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낫다라고 보시는 그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의 3위 CS 윈드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3위는 대명 에너지입니다. 네, 먼저 김태윤 매니저의 CS 윈드부터 보겠습니다. 뭐 수소가 좋다더니 갑자기 풍력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3위로 풍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투자 의견은 어떻게 돼요? 예, 우선은 볼입니다. 그러면 그건 맞아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예. 앞뒤가 딱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가 CS 윈드가 오늘 점상하고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예. 풍력이 거의 다 좀 그런 흐름이었는데 CS 윈드만 그래도 다른 풍력주들에 비해서 수급은 살아있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풍력 쪽 관련해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나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이거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의 이제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럽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미국에 대응할 수 있다. 결국에 대표적인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동성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거나 그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이쪽으로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제가 이 CS-윈드는 이전에 스치면 상한가 2부 여기서도 CS-윈드를 몇 번을 좀 설명을 맞아요. 제가 주선 종목으로 가져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좀 시장에서 이슈를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예. 번씩은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산업이나 테마군들을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혹시나 이제 매수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갔었을 때 수익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뭐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에 좀 벗어나는 종목들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눌렸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소요나 기회비용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이 풍력 쪽은 특히나 이제 뭐 유럽, 미국 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게다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지금 유럽 내에서도 활발하게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이제 이 풍력 쪽도 중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분기 실적은 사실 조금 좋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쉽더라고요.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 제가 보류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좀 이격을 좁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거는 결국에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한 며칠 정도 좀 단봉으로 좀 빠졌을 때 좀 그때로 오히려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 4분기에 좀 적자가 뭐 기록될 것으로 뭐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좀 부진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망은 좋습니다. 사실 전망도 좋고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지원도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또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들한테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좀 인하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지금 이 기업 역사상 또 최대 증설이 또 예상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캐파를 또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캐파를 미리 늘려놨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그게 그대로 실적으로 찍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CS 윈드는 좀 길게 보시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빠르게 좀 드린다면은. 예.
우선은 지금 오늘 사실 이 시가의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시가의 위치가 특히나 이제 갭에 대한 이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가가 어떻게 보면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그냥 뚫고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시가 밑으로 떨어진 게 없거든요, 거의.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윗꼬리는 달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대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강도는 유지되고 있다. 대신에 그 강도가 내일부터 막 당장 뭐 앞으로 치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거래량 없이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갔다가 네. 한 5일격 정도 좁혀갔을 때 어느 정도 좀 5일격하고 가까워졌을 때 5일 이동평균선하고 가까워졌을 때 그때 한번 좀 분봉 보시면서 좀 올라간다라고 싶을 때는 좀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으나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그쵸. 어렵다라고 보셨습니다. CS 윈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에 김병진 매니저님 3위 대명에너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대명에너지가 오늘은 좀 살짝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제가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신재생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단기적인 관점, 가격적인 관점, 순수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뭐 대명에너지 한번 보면요. 지금 어저께 급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제 급상승이 나오고 오늘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 가치 투자랑 이제 가격이 오르는 원리랑은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대명에너지의 이 호가창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매도 물량 있잖아요. 그죠? 이 매도 물량 윗가격으로 가격을 주식을 사줘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2,550원 아래로 매수를 걸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사도 주가는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때가 됐으니 적절히 주가를 한번 올려보자. 이슈가 탔으니 올려보자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에요. 그렇게 뭐 오래된 주식은 아닌데요. 65%의 대주주 물량이 있는데 그게 2년 6개월간 보호 예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품절주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공모 당시의 물량과 6개월 보유 예수 풀린 물량들은 이미 소화할 만큼 다 소화했다라고 보여져서 약간은 품절주의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장중에 대응 가능한 그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좀 관심주로 넣어놓고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로는 유망하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엄청 싸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팔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고 좀 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본다면 조금 더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을 보는 게 낫겠다. 그쵸.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위 위치한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신재생 에너지 2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 탑3 중 2위입니다. 네, 김태훈 매니저의 2위 일진 하이솔룩스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2위에는 SDN 있습니다. 자, 김태현 매니저님 수소가 나왔어요. 네, 수소 왜 좋게 보세요? 안 가서. 안 예, 가서. 왜냐면은 이게 네.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더 액티브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눌림목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만의 성향이 좀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이 누가 남들이 투자했었을 때 그게 틀리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지, 성향 자체가 다른 거고요. 어떠한 분들이 뭐 이 기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저하고 성격이 맞지 않으면 애초에 그 투자 방법은 저하고 안 맞고 돈을 못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의 성향에 맞는 종목은 우선 일진하이 솔루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명장의 한 말씀이었네요, 거의. 그죠? 예.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유. 일진 하이솔루스 유망 의견 주셨을까요, 그러면? 네. 유망. 예. 아, 좋다고 보여주면 안 되죠. 그쵸. 예. 이렇게 말해놓고 배신하기 없깁니다. 네, 이쪽은 그럼 이제 수소 자동차 쪽에 네. 좀 쏠려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좀 투자가 지연되고 있지 않나 걱정은 좀 됩니다.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관져가지고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비교한다면 사실 수소 자동차하고 비교할 건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선은 이제 수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마라는 거는 우리나라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좀 웃긴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키워드 하나만 달라붙으면은 네. 붙어버리면 그게 그냥 다 그쵸. 수소자만 들어가면은 이게 맞아요. 퍼져버리는 이게 상당히 좀 그런 구조기 때문에 맞아요. 우선 저는 이제 이 수소 쪽에서 좀 차트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아까 제가 한번 회의했었을 미팅했었을 때 예. 한번 네. 여쭤보셨던 게 왜 수소는 그동안 못 갔을까?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수소 관련주가 너무 많습니다. 관련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워낙 종목이 많아서 종목이 많으니까 이게 수소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어느 장단에 네, 투자가 맞춰야 될지가 분산되잖아요. 그죠. 수급은 제한적인데 네. 이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의 리스트는 너무 많다. 그러면 맞아요. 결국에 되게 좀 뭘 사야 될지 투자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 관련주들 테마 내에 어떤 특정 테마 내에서 특히나 뭐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제가 봤었을 때는 리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수가 사실 수소보다 훨씬 적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같은 유동성, 뭐 같은 뭐 1,000억이 있던 뭐 몇백억이 있던 그 시장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이 정도 있는데 수소는 뭔가 대장이 맡아내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좀 이렇게 뭐 수소 테마가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지 못했고 올라가더라도 밑꼬리가 잘 달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소 내가 투자할 거에서 대장주 뭐 두산필세 정도가 있겠죠. 예, 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수소 관련주들은 떠에 쓴 상황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좀 조용할 바닥에 조용할 때 사가지고 오히려 시끄러워질 때 이럴 네. 때 파는 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윗골이 잘 달립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빠졌을 때 사야지 신재생은 맞아요. 올라갔을 때 사면 항상 좀 몇 달, 한두 달 정도 고생하시고 본전 오면 이제 맞아요. 살았다 했는데 다시 또 빠지고 네. 반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일진 하이솔루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주가가 많이 못 갔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일진 하이솔루스 지금 거래량이 사실 많이 붙진 않잖아요. 예, 오히려 예. 그게 매력 포인트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진짜.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타야 되는 이슈고요. 네. 뭐 어떤 종목이 뭐 이슈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시장 따라다니거든요. 네. 종목들은 어떤 개별 악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만약 올라간다면 그 악재의 힘보다 시장에서 받쳐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이전에 시장이 계속 매크로적인 부분들 때문에 하방 압력을 가하잖아요. 예. 호재가 있더라도 그냥 계속 윗꼬리 달리고 빠지고 윗꼬리 달리고 빠지고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개별 호재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빠지듯이 네. 오히려 지금 전략은 시장에서 밑에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위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바닥주 같은 애들 또는 최근에 좀 과대납폭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반등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당장은 뭐 거래가 좀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래도 좀 손절 짧게 잡으면서 시장 좀 올라갔을 때 좀 안전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소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정책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예, 예. 뭐 정부에서 뭘 했다 하면은 수소 관련주들 그때 올라가기도 하고요. 예. 그럼 다시 조용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이슈를 기다리면서 미리 사는 게 전략인 건가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뭐 비중을 크게 실어야겠다 한다면 사실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활발한 매매하고 싶으시고 하려면 사실 바닥에서 거래량을 좀 한 번은 터져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실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반대로 나와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오히려 이런 바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눌림의 크기, 조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시장이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CPI가 낮게 나오면 또 시장이 환호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갈 수 있고. 네. 그러면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좀 매매하기에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다 이렇게 하긴, 네, 그럴 것 말씀드릴게요. 예. 같습니다. 완전 누워있는 형태를 지금 차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는 데 있어서는 부담은 없다. 일진 하이솔루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 SDN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거 보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눌러져 네. 있을 때 사야 되는 건데 SDN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SDN은 사실 지금 좀 눌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사실 뭐 오늘 태양광 하나솔루션 이슈가 나왔잖아요. 하나솔루션은 진짜로 정말로 수혜주인 거고 이 SDN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을 하긴 합니다. 매출 비중이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 SDN 종목의 좀 차트를 보면요. 지금 최대 매물대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가격이 조금
멀어졌죠. 하방으로 떨어졌죠. 하방으로 떨어지니까 이 가격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량이 한 800억 정도, 710억 정도 됐습니다. 네, SDN 시가총액이 1000억이잖아요. 그럼 710억의 거래량이 터졌다고 710억을 다 산 게 아니거든요. 샀다 파는 거래량의 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격을 좀 올려놔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살짝 눌렸을 때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는 저런 단기적인 그런 단타 매매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저는 단기 유망으로 봤습니다. 이런 단기 종목들은 유망. 좀 눌림 나왔을 때 네. 단기 반등, 그렇죠. 네. 네, 단기 반등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와서 네. 내일 시장 열리고 천천히 보다가 뭐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예. 오늘 상승의 뭐 분봉상 보시면 오늘 상승 시작점 부근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오늘 시작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그냥 이슈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더 이상 좀 상승 탄력을 못 얻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서 잘 지지를 받는다 하면은 단타로 뭐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신재생 1위 종목입니다. 올해를 멋지게 이끌어갈 네. 멋진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원탑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1위 보도록 할게요. 네, 김태윤 매니저의 1위 범한 퓨얼셀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의 1위에는 하나솔루션 있습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님, 수소에서 1위 범한퓨얼셀 선택해 주셨는데 수소 되게 넓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뭐 어떤 수소를 하는 거예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 전지 아. 그 상용화 이제 세계 두 예. 번째로 또 성공을 한 또 아주 또 기술력이 또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건물용 연료 전지 쪽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또 수소 충전소 쪽도 또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또 이 종목도 바닥주거든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바닥주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PI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네. 왜냐면 이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올라간 애들이 좀 있는데 애초에 지금 이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바닥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매매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뭐 뉴욕주에서 뭐 가스 천연가스 스토브나 뭐 이런 거 뭐 사용 뭐 못하게 한다 뭐 그거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저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네옴시티 쪽 관련해가지고도 수소 연료전지 쪽도 이전부터 사실 부각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옴시티 테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새로운 이슈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건물용 연료전지 쪽도 좀 우리가 좀 앞으로 또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들 제가 항상 이제 오기 전에 좀 많이 보고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많이 보는데 네. 이 수소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경쟁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범한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충전소 사업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퓨얼셀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땡땡 퓨얼셀. 삼총사들, 예. 그렇죠. S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인데 그러면 분명히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왜 그 중에서 범한이냐? 퓨얼셀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급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범상치 않아가지고 이름이 범자가 들어갔고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이건 농담 웃기려고 한 건데 이건 실패한 예. 것 같지만 네. 이 멀티플을 좀 다 세 기업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세 기업 모두 P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50배면 또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퓨얼셀 들어가는 기업이 갑자기 A라는 종목은 퍼가 20배예요. 네. 근데 두 기업이 근데 이 기업만 만약 50배였다면은 이 기업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기업 모두 다 뭐 예를 들어 50배 수준이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쪽 산업이 이 정도의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퍼라는 거는 우리가 뭐 퍼가 10배다 20배다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고평가다 저평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 퍼는 결국에 상대 가치 평가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 간의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한 퓨얼셀의 퍼가 만약 50배인데 SP열셀이나 아니면 두산 퓨얼셀의 퍼가 10배, 20배였다면은 이 기업은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아무튼 대부분 다 50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네. 이거는 그냥 이쪽 시장 자체, 이쪽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이 정도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업종 내에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고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한 퓨얼셀이 50% 근처에 퍼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사실 말씀을 주신 거죠. 주식하면서 걱정 안 해도 주식은 없습니다. 네. 항상 걱정이 앞서고 항상 빠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도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은 똑같아요. 올라가면 빠질까봐 무서워하시고 빠지면 더 빠질까봐 무서워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시장은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지금 하고 수소 있습니다. 관련주가 미국에서는 잘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가고 있을까요? 너무 저희 나라 주식시장 특징 테마 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유동성이 받쳐줘야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수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 수급이 집중되기가 어려운 근데 거죠. 수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쩌고 퓨얼셀이거든요. 그럼 범한 퓨얼셀 그래서 1인가요? 수소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라서? 저는 그거 안 떠올랐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네. 자, 일단 그럼 수소 충전소 이야기 이쪽 업종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수소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충전소는 경쟁 과열에 대한 이야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범한 퓨얼셀만의 뭐 특징, 장점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그 범한 산업이라고 원래 이제 범한 퓨얼셀이 그 범한 산업에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가 이제 물적 분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범한 산업이 지금 이 수소 충전소의 이제 핵심 부품인 공기 압축기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원가 차지하고 있는 게 50%를 차지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좀 관계사가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기업들보다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좀 경쟁 강도가 조금 뭐 앞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잠수함 쪽 관련해가지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상용화를 시킨 또 세계 두 번째 회사이기 때문에 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루이님이 그럼 태훈 매니저님 내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써오죠. 제가 맨날 준비해오셨죠? 이거는 이제 안 까먹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매수가는 26,500원에서 27,400원이고요. 목표가는 2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목표가 2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범한 퓨얼셀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병진 매니저의 1위 하나솔루션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좋은 종목, 뭐 가장 호재가 많은 종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증설 이슈가 어떤 장점을 좀 많이 가져다 줄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21년 기준에서 미국이 4% 정도 태양광 발전했거든요. 그거를 2035년까지 40%로 확대를 하겠다. 35년까지. 예. 그것 자체가 사실 하나솔루션의 큰 호재인 게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점 자체가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좀 생각해 보면 미국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미국 땅의 0.5% 정도만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하면 이 정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시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하나솔루션이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매출이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 기준 4%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을 35년까지 40%로 확대를 해나간다 하면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 분명히 뭐 매출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 관련된 태양광 제품들을 받지 않고 있죠. 우회 수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경고 조치해주고 관세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태양광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한데 맞아요. 네.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이거를 어떻게 잡아왔냐면 네. 45,000원부터 네? 라고 잡았어요. 45,000원부터 47,000원. 왜냐하면 떨어질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걸 감안을 해서 이 바운더리 안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범위를 좀 크게 잡아왔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살짝 눌릴 것을 대비를 해서 네. 오늘 눌렸던 이유를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구간이 굉장히 최대 매물이 닿아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하기 조금 힘든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호재와 이슈를 같이 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를 올리면서 가격을 더 무너뜨리지 않고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금방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500% 수익 종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평단가가 한참 아래일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권이 가면 주식이 더 잘 가기 마련입니다. 더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대응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운더리 매수 바운더리를 좀 일부러 크게 잡았습니다. 45,000원에 47,000원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55,000원이면 사실 거의 최고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왜냐하면 성장이 거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41,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매수가는 눌릴 걸 대비해서 45,000원에서 47,000원 바라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강 MNT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위 공개됐을 때 삼강 MNT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3위를 보면 김명진 매니저님 3위. 아니죠. 김태현 매니저의 3위가 네. CS 윈드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김태현 매니저님 3위는 CS 윈드. 그래도 보류를 주셨거든요. 만약에 3강 MNT 가지고 왔다면 4위로 보류입니까? 아니면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1위와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까? 3강 MNT를 만약에 제가 줄을 세운다면 네, 줄을 세운다면? 저는 2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위 그럼 예. 유망 예. 의견인 건가요? 저는 유망 그래도 CS 윈드가 이제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폭 자체가 이격 자체가 조금 더 벌어진 게 CS 윈드고요. 얘는 좀 상대적으로 더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덜 벌어져가지고 네. 오히려 만약에 이제 CS 윈드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CS 윈드가 조금 더 유명하다라고 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은 당장 내일부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다면은 뭐 삼강 MNT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는 2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좋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력으로 본다면 또 삼강 MNT도 2위에 올라가는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강현 매니저와 함께 내일장 공략주 3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준 매니저님은 아직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김태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또 밤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또 이제 오늘 CPI 발표도 하고 제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그렇고 그 CPI 발표된 날 되게 늦게 했거든요, 방송을. 네. 그래서 좀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내일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 오시면은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 방송했었던 이런 링크도 다시 올려드리고 있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검색기 종목을 많이 공유를 드리는데 오. 그 검색기 종목 때문에 이 채팅창 분위기가 항상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어쩐지 오늘 매니저님 나와가지고 채팅창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나오면 항상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튼 그 공개 방송 오시면은 오늘도 이제 검색기에 발굴된 종목들 중에서 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좀 잡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 검색하셔서 네이버 밴드와 함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함께 CPI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줄 서는 종목 2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엔비골드 고강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니저님,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에서 어떻게 수익률 기록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총수익률 플러스 11.99% 보여주고 있고요. A스토리 여전히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진 지금 마이너스 2.5%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삼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삼진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 좀 약간 밀렸죠. 그래서 네. 오늘 종가가 7,800원에서 매수 가격에 대비해서 한 200원 정도 밀렸는데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CES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관련주로 가장 먼저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 이건데 지금 한 며칠 정도 좀 살짝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손절가 가격까지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삼진 아웃인가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웃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투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삼진 아웃이면 너무너무 퍼펙트한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A스토리도 잠깐만 들어볼게요.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가 네. 조금 약해진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 A스토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지금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어서 그냥 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뭐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거의 뭐 제자리 매수 가격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자체도 자체지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2023년의 시장은 2022년의 시장, 그 지독했던 시장에 비해서 지금 아직 뭐 초반이긴 하지만은 좀 수월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난히 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또 뭐 시즌제 드라마라든지 또 그런 IP를 통한 그 웹툰이라든지 게임 쪽 이쪽으로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주 고강현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공략주 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퍼스텍과 실리콘투 그리고 하나기술까지 총 세 종목이 보이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퍼스텍부터 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이 작년 같은 흐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퍼스텍 오늘 어떻게 갖고 오셨나요? 네, 퍼스텍 유망 의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3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주의라든지 보류 안 하고 바로 유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 한번 그 원고를 네이버 밴드 탑클럽에 좀 올려놨는데 그거 보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퍼스텍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성그룹 계열의 이제 방위산업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 쪽에 이제 헬기라든지 뭐 전투기 그다음에 뭐 미사일 이런 것을 주로 생산하는 뭐 방위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항공 유도 분야에서 이제 한 매출 순위로는 한 20위권으로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미래 방위 산업 속의 어떤 뭐 핵심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무인 항공기 엔진 시험실 구축, 그다음에 방산 원가 관리 체계 인증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국방 예산이라든지 그 방위력 개선비 증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유도 무기 쪽에서 상당히 이 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퍼스텍 보면은 지금 로봇과 항공 관련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해서 국가 방위 산업체로 지정됐다고 하고 또 로봇 쪽에서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또 자회사로서 이제 유콘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이제 드론 개발 전문 업체를 갖고 있다. 최근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 퍼스텍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라 본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순이익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매출액은 꾸준하게 한 1,300억 정도 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지금 올렸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바닥에서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살짝 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자리다 해서 최근에 또 이제 내일 모레죠. 14일 날 이제 대통령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순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장 또 이제 많이 대두되는 얘기가 이제 방산 분야 또 반드시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 요 퍼스텍에 한번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또 UAE 관련해서 네. 좀 기대해볼 만한 방사는 퍼스텍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방산 뭐 했고 뭐 지난번인가요? 지난번에 또 STX 엔진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방산 쪽은 STX 엔진 지난번에 그다음에 요거 퍼스텍 요 두 종목만 뭐 관심 있게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2이 들어볼게요. 예, 실리콘2 유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 이 종목이 이제 K-뷰티, 즉 화장품이죠. 화장품의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문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기업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K-뷰티 브랜드 제품을 그 자사 플랫폼이죠. 스타일 코리안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판매, 그다음에 기업 고객을 향해서 서비스 이런 것을 향해서 상당히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K-뷰티죠. K-뷰티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 K-푸드, 그다음에 뭐 K-패션 이런 쪽으로서 카테고리를 좀 점점 확대해 가는 모습이고요. 또 실시간 음악 차트가 있죠. 바로 이제 헌터 차트라고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한류 팬덤 그 플랫폼으로서 역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더 후일,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쪽도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쪽에 이제 브랜드 입점이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류 팬덤 쪽, 그 또 플랫폼 세일즈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실리콘2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재무제표를 좀 올려놨는데요.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 재작년도도 벌써 2021년도가 약 1,300억이었는데 2019년도 649억, 2020년도 994억, 2021년도 1,310억. 근데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본다고 하면은 이 뭡니까?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1,100억, 1,200억 해서 전년도 2021년도에 거의 육박하는 매출액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2021년 4분기 매출액은 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도 아주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차트를 좀 제가 켜지를 못했는데 네, 차트 네. 보시기 전에 네. 먼저 지금 12월 CPI 결과가 나와서 네네. 이것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2월 헤드라인 CPI는요 6.5%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왔습니다. 근원 CPI도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5.7%딱 부합하게 예상치에 모두 부합하게 5.7% 기록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선물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오히려 예상치 부합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CPI가 발표되기 전 20분 전쯤에는 선물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좀 하락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요 0.2%가량 지금 하락됐습니다. 이전에 0.4%까지 오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S&P 500 선물 지수도 0.6%, 0.3%가량 이제 상승하고 있었는데 0.6%포인트가량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현재 0.6% 가장 하락폭을 크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어떻게 선물 시장이 또 마무리가 되고 개장까지 되는지 뉴욕에서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2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 한번 가격 전략이 아니죠. 차트 통해서 한번 위치 살펴볼까요? 차트를 제가 지금 열지를 못해가지고 차트 혹시 네. 제작진 분이 그 차트를 열릴 수 있으면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실리콘2죠. 실리콘2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떻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오랫동안의 조정을 보인 모습인데, 예, 그렇습니다. 해서 조금 더 확대, 긴 기간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해서 이 종목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아까 보셨습니다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 자체는 바닥에서 지금 헤매지고 있는 모습이죠.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나는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의 눈에 반짝반짝하게 눈에 보이지만 그 반짝반짝한 눈을 쫓아가다가는 어떻습니까?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그런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적 매출액이든지 영업이익 쪽 순이익이 빵빵빵빵 튀어오고 있는 종목. 그러나 현재 주가는 바닥에서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 종목.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설날 특선으로 준비한 2위 종목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특선 2위 종목 실리콘2였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 유망 주시는 거 보니까 순위로 매겨오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하나기술이 1위 종목인 것 같은데 네. 하나기술 가격 전략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기술 역시 뭐 1위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정도 좀 소개를 했었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죠. 뭐 삼성 SDI, 뭐 LG에너솔루션, 그다음에 SK온 요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업계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성능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그 폐배터리 그 반납센터가 있죠. 그래서 시흥센터 지점, 그 시흥 지점에 폐배터리 성능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납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양수 겸장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고객사들이 그 설비 투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2차 전지 장비 공급 당연히 확대되겠죠. 확대되고요. 또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 수출이 증가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매출액 뭐 흑자 전환하면서 2022년도는 2021년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줄어들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성장해가는 그런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특히 유럽 쪽의 그 신규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지금 수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폐배터리 사업 쪽도 좀 가시화되면서 지금보다는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네이버밴드 탑클럽에 다 이런 원고들을 올려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전년도에 약 1,130억이죠. 그래서 593억, 880억, 1,130억, 작년도 1,460억 해서 계속해서 능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2020년, 21년 2년 연속 적자, 영업이익 적자, 순이익 적자였는데 전년도 22년도 작년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흑자 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가격 전략 오늘 가격 전략은 56,700원에서 57,800원 이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65,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5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강 매니저의 내일자 공략주 하나기술이었습니다. 목표가 6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잠깐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잠깐 그 3분 사이 다시 상승폭이 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도 0.3%까지 다시 상승했었는데 지금 0.2%, 현재 S&P 500도 0.1%가량 조금 빠졌습니다. 자, 고강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 말씀드리기 전에 네이버 밴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여러 중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밴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고 내용을 네이버 밴드 지금 화면에 보이고 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요. 화면에 그 네이버 밴드 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여기를 여러분들 하시면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라든지 공부될 수 있는 자료, 또 바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 좀 이제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오늘 진행합니다. 잠시 후 10시 50분에 진행하는데요. 오늘 좀 방송하면서 조금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에 좀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좀 차트를 비롯해서 좀 많은 좀 그 자료들이라든지 또 공부할 거 아까 말씀드린 설날 특선 3세 종목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박 탑10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좀 그 종목을 구경할 수 있는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 골드 탑클럽 물어방송과 함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